안녕하세요. 승부 예측 전문 분석 채널 S버프입니다.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 분석위원분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승부 예측 정보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K리그를 비롯한 전세계 축구리그 전문 분석 프로그램으로 오늘이 첫 번째 방송입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승무패 35회차는 다시 한번 2월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더군다나 굉장히 습하기도 하죠. 매 경기 선수들이 탈진에 가까울 정도로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주중 경기, 주말 경기 연이어 소화하느라 경기력 기복이 심한 모습이에요. 이번 36회차 대상 경기 중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기 전북 현대와 성남FC의 경기인데요. 전북은 주축 미드필더 쿠니모토의 음주운전 사건이 터지면서 그 자리를 맹성우 선수로 대체했죠. 그리고 홍정우 선수와 류제문 선수가 가벼운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진수와 바로우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공격 전개를 보여줬고 구스타보 선수가 상대 수비진과 높이 싸움에서 우위를 보이며 2대0으로 앞서갔는데요. 후반 초반 구스타보 선수가 얻어낸 PK를 실축하면서 3대0으로 달아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 중반 이후 중거리 슈팅에 2골을 내주며 허무하게 비기고 말았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류제문 선수의 공백이 아쉬웠던 경기였네요. 성남은 제주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요. 몬테네그로 대표팀의 출신인 밀로스가 합류하면서 중원에서 공격 전개 시 아주 간결하고 빠른 패스 연결을 통해 공격 전개의 속도를 한층 끌어올려줬습니다. 밀로스 선수는 184cm의 장신 선수인 만큼 세트피스의 상황에서 제공권도 좋은데요. 제주 상대로도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골 2골을 성공시켰죠. 다만 속도가 느리고 수비 센스가 떨어지는 모습이 약점으로 보여지네요. 오른쪽 측면 수비가 제주의 제르소를 전혀 감당하지 못하면서 3대2로 패한 경기였습니다. 성남은 수비적으로 숫자를 많이 두는 운영을 하는데 중원에서 압박을 통한 상대 공격 속도를 저지한다던가 전술적인 대처가 부족해 보이는데요. 최근 포항에게 4실점, 제주에게 3실점을 하며 실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분석위원님의 승부 예측은 전북의 승과 무승부로 예상하셨는데요. 전북의 공격력이 우세한 상황인 만큼 최근 실점이 많아진 성남 상대로 확실히 우세한 경기가 예상되지만 전북 수비 라인의 부상자들이 발생한 부분 그리고 성남이 밀로스 합류 후 역습의 속도가 굉장히 날카롭다는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하셨네요. 두 번째 경기는 울산 현대와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울산이 확실히 큰 고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주말 대구 원정에서 1대1로 비겼는데요. 아무래도 정통 스트라이커가 없이 이선의 기술 좋은 선수들로 공격 전개를 하다 보니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서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간을 안 주는 수비 전술로 대응하니 울산의 득점력이 저조해진 모습이죠. 대구 상대로도 센터백의 판단 미스로 공이 흐르면서 네오나르도 선수가 한 골 터뜨리는데 그쳤죠. 박호, 아마노준, 엄원상, 이청용 이런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치됐지만 상대 박스 안에서 힘으로 이겨내줄 선수가 없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결국 후반 막판 상대 돌파를 저지하려다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비기고 말았습니다. 수원은 최근 공격적으로 선수 보강에 나섰지만 아직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 원정 경기에서도 사실상 양현모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없었다면 대량 실점하여 무너졌을 경기죠. 포항 임상엽 선수의 측면 돌파에 매우 고전했습니다. 수비력이 좋은 장호익 선수가 막아섰지만 위기가 많았고 결국 장호익 선수가 임상엽 선수를 수비하다 파울을 범하며 프리킥을 내줬고 그 프리킥 상황이 실점으로 연결됐습니다. 후반 안병준을 투입하며 동점골을 노려봤지만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가 너무 부정확했어요. 압박 플레이를 많이 펼치는 만큼 선수들의 체력 저하도 많은 편이고 무엇보다 무승이 길어지면서 팀 전체적으로 처진 분위기를 바꿔야 할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는 울산의 승리를 예상하셨는데요. 울산이 헝가리 국가대표 공격수 아담 마틴을 영입하며 기다리고 기대했던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합류했습니다. 포항 상대로도 이전 자원들의 공격적인 침투에 고전했던 수원 수비 라인이 더 빠르고 기술 좋은 울산 선수들 상대로는 감당하기 힘든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경기는 김천 상무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김천은 강원 원정에서 상대 빠른 공격 템포에 흔들리며 2대3으로 패했습니다. 강원의 강한 전방 압박에 고전했던 경기였죠. 상대 측면 공격수들의 속도를 막아내지 못했고 센터백 정승현이 박스 안에서 너무 손쉽게 벗겨지면서 골을 내주고 말았죠. 그래도 조규성이라는 확실한 골게터를 앞세워 후반 추격골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강원의 촘촘한 수비 라인을 벗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들의 부상 공백으로 중원에서의 1차적인 저지가 느슨해지다 보니 역습 상황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도 박지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확실히 제공권에 대한 약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은 무고사 이적 후 공격력이 약화되면서 무득점 경기들이 있었는데 주말 전북 원정에서 0대2에서 2대2로 쫓아가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를 거뒀죠. 델브리즈와 강민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박스 안에서 상대 장신 공격수를 수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며 실점하는 장면도 나왔었죠. 최근 윙포워드로 올라서면서 돌파와 슈팅력을 보여주던 김보섭이 중거리 슈팅으로 추격했고 오른쪽 미드필더 김성민의 중거리 동점골까지 나오면서 패배를 면했습니다. 중거리 슈팅으로 2골을 뽑아내긴 했지만 무고사의 공백이 아직도 크게 느껴지는 인천의 경기력이었습니다. 김천과 인천의 경기는 김천의 승리를 예상하셨는데요. 김천이 수비적인 부분에 공백이 있지만 인천은 현재 무고사가 없는 만큼 박스 안에서의 큰 위협이 없을 것이고 김천은 조규성이라는 확실한 해결사가 건재하고 최근 이선 자원들의 득점 지원이 살아난 만큼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되네요. 네 번째 경기는 수원FC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수원FC는 주말 극장골을 터뜨리며 명경기를 보여줬죠. 서울 상대로 4대3의 승리를 챙겼습니다. 0대2로 끌려가던 후반, 초반 이승우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절묘한 2차 움직임을 통해 추격골을 쏘아 올렸고 라스가 무려 12경기 만에 골맛을 보며 동점골을 성공시켰죠. 상대 수비수의 볼 처리 미스를 놓치지 않고 김승준의 역전골까지 터지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상대 수비수에게 헤딩 동점골을 내줬지만 경기 종료 직전인 94분 프리킥 상황에서 정재용이 골문 앞에서 헤딩 결승골로 연결했죠. 승리를 챙겼지만 최근 안정세를 보였던 수비 밸런스가 흐트러졌었는데 중원에서 서울 기성용 선수의 패스 플레이를 견제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강원FC가 외국인 공격수 영입 효과를 보며 김천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원체 양현준과 김대원 두 선수를 앞세운 역습 속도가 매서웠던 팀인데 최전방에 발샤가 합류하면서 결정력까지 높아졌습니다. 김천 상대로도 양현준이 박스 안에서 침착한 페인팅 후 선제골을 뽑아냈고 김대원의 뒷공간 침투에 이은 낮고 빠른 크로스를 발샤가 골로 연결했죠. 후반 시작과 함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김진호가 우측 면에서 중앙으로 드리블 돌파를 하며 상대 수비진을 무력화시킨 후 쐐기골까지 연결시켰습니다. 후반 막판 체력으로 지친 시점에서 선수들의 발이 무거워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단점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36회차 대상 경기 중 가장 예측이 어려운 경기라고 하시는데 두 팀 모두 최근 확실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관건은 어느 팀의 수비력이 버텨내느냐가 될 것 같은데요. 수원FC가 서울의 경기 운영에 흔들렸지만 강원이 운영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 만큼 그렇게 고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수원FC가 홈에서 끝까지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만큼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 같고 최근 경기력이 엇비슷한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포항이 원톱 허영준의 목에 담이 오며 급작스런 결장에도 불구하고 수원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죠. 임상엽이 경기 초반부터 왼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켰고 날카로운 슈팅이 골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임상엽이 얻어낸 프리킥은 신준호가 골로 연결시키며 앞서갔습니다. 김승대가 확실히 폼이 올라오며 동료들과의 호흡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포항은 이 선에서 어느 선수가 공을 잡더라도 동료들이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 사이의 공간으로 파고들며 공간을 창출하며 찬스를 만들어냈죠. 상대 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포항의 대량 득점도 가능했을 경기였습니다. 박찬용과 그랜트의 중앙 수비 조합도 상대 공격수들과의 힘싸움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단단함을 보여줬습니다. 제주가 오랜만에 공격력이 폭발하며 성남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죠. 최근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던 제르소가 장기인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확실히 제르소의 왼발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조나탄 링의 컨디션도 올라오면서 주민규와 함께 3톱의 파괴력은 굉장히 매섭습니다. 후반 초반 성남의 공세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코너킥 상황에서 동점골을 내주기도 했지만 이창민 선수의 특유의 중거리골로 흐름을 되찾아왔죠. 제르소가 박스 안에서 연달아 슈팅 시도하며 쐐기골도 만들어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제르소의 위력이 빛났던 경기였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다시 헤딩 실점을 했는데 남기일 감독의 고민거리죠. 수비 라인의 제공권이 낮다는 부분, 제주의 강점과 약점이 모두 드러났던 경기였습니다. 포항과 제주의 경기는 포항의 승리를 예측하셨는데요. 포항은 골을 넣어주는 선수가 너무도 다양하고 최근 폼이 좋은 이성과 측면 자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경기에 나서더라도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들 수 있겠죠? 제주가 최근 3백 라인이 흔들리면서 실점이 많아진 만큼 포항의 공세를 감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제르소의 왼발을 앞세워 반격하겠지만 측면 미드필더들이 수비적으로 내려설 수밖에 없을 경기라 공격의 강도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6번째 경기 FC 서울과 대구FC의 맞대결입니다. 서울이 수원FC 원정에서 2대0 우세를 지켜내지 못하며 3대4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박동진이 상대 수비 사이로 뛰어들며 헤딩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후반 초반 프리킥 상황에서 윤종규의 슈팅이 굴절되면서 김신진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렸죠.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상대 코너킥 상황에서 이승우 선수의 절묘한 움직임에 실점했고 빠른 전개에 이어진 크로스에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중앙에서 측면으로 내주는 상대의 빠른 템포에 중앙 수비 라인이 대처를 못했죠. 이에 후방 빌드업 중 센터백 황현수의 백패스 미스가 추가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이양범 선수가 헤딩 동점골로 연결했지만 94분 경기 막판 상대 프리킥 패턴의 헤딩골을 내어주며 무너졌던 경기였습니다. 대구는 세징야 없이 치른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제카를 향한 크로스 패턴 공세를 펼쳤고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펼치면서 울산의 빌드업을 방해했죠. 정태욱이 수비 라인에서 상대 원톱을 힘으로 밀어내며 잘 막아냈고 세징야 없이도 역습 전개의 속도는 매우 빠르고 좋았지만 울산 조현우 키퍼의 선방에 막혔죠. 수비적으로 잘 버텨냈던 경기지만 박스 안에서 김진혁의 미스로 볼을 흘리며 실점했죠. 실점 후 김진혁도 최전방으로 올리며 공격 기여를 높였고 결국 후반 막판 이근호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제카가 성공시키며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번 경기는 서울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측하셨는데요. 서울은 일류첸코를 영입하면서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가 해결된 상황입니다. 기성용 중심의 빌드업 플레이와 나상호와 조영욱의 측면 스피드까지 완성된 공격 조합이 예상되고 있죠. 다만 최근 서울 센터백 라인에서 잔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불필요한 실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제카, 고재영 같은 골 결정력을 높이는 선수들에게 수비수의 실수는 바로 골로 연결되겠죠? 그럼 승무패 36회차 대상 경기 중 K리그 6경기에 대한 저희 분석위원님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주요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버프 전문 분석위원 에디터 홍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 경기 전북과 성남 경기인데요. 전북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측하셨습니다. 주요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남은 그 제주 제르소를 막기에도 굉장히 급했었는데, 이 전북에는 그 왼쪽 윙 그 바로우 선수가 있고, 레프트백 이 김진수 선수의 오버래핑까지 있죠. 성남으로서는 아마 막아내기가 굉장히 벅찰 겁니다. 전북이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텐데, 이 성남도 밀로스의 그 패스 전개, 그리고 이 심동원과 팔라시오스의 이 치고 달리기가 굉장히 위협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전북이 이상하게 이 홈에서 승리 운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리그 경기에서는 단 2승밖에 못 거두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경기는 좀 여유롭게 전북의 승리와 이 무승부, 이 더블 마킹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전북의 승리가 예상되긴 하지만 선수 영입을 통해 공격적인 부분이 좋아진 성남의 공격력과 전북의 홈 경기 무승부 비중이 이제 많은 변수를 감안해야겠네요. 리그 1위 팀인 울산과 11위 팀인 수원의 맞대결은 어떤 부분이 포인트가 될까요? 이번 경기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울산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 두 팀이 앞선 그 10라운드 맞대결에서도 그때 울산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마친 후 귀국해서 피로도가 굉장히 쌓인 상황. 더군다나 이제 전반 중반 그 미드필더 김성준이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였는데도 굉장히 비등한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자책골에 가까운 실점으로 울산이 패하긴 했지만 10대 11로 싸워서도 밀리지 않는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더군다나 울산이 이번에 영입한 이 아담 마틴은 지난 시즌 헝가리 1부 리그에서 32경기에 출전해서 31골을 기록한 이 굉장히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이 191cm의 장신 공격수로 이 박스 안에서 몸싸움과 제공권도 좋고 이 슈팅력도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양영목 골키퍼가 아무리 슈퍼세이브를 펼친다고 해도 이 울산의 공격적인 조합이 너무 뛰어나죠. 울산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거 굉장히 큰 이변이 될 그런 경기입니다. 울산이 드디어 기다려온 마지막 퍼즐을 찾은 상황이네요. 최근 침체된 수원이 원정 경기에서 조합이 완성된 울산을 상대로는 이변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네요. 세 번째 경기, 김천과 인천의 경기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인천은 앞서 이 전북을 상대로도 박스 안에서 상대 원톱을 수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보였죠. 아무래도 델브리지와 강민수 이 두 선수가 모두 결정하면서 수비 라인의 높이가 낮아진 것이 좀 원인이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이 조규성이 제공권 다툼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갈 것이고 최근 김지현 선수의 폼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김천이 홈에서 이 공격적인 축구로 승리를 챙겨갈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핫한 수원FC와 강원FC의 맞대결, 이 경기의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수원FC가 최근 홈에서 3연승의 상승세고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A매치 휴식기를 마친 후에 팀이 안정되면서 우승 2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강원의 역습도 매섭지만 이 수원FC의 이승우, 라스, 무릴로, 여기 니실라까지 이 다양한 공격 옵션이 더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다만 강원은 수비형 미드필더 이 한국영 선수가 팀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한국영 선수가 출전하게 된다면 강원이 중원에서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이 수비 밸런스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한국영 선수가 출전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한국영 선수가 오랜 시간 부상으로 고생했는데 드디어 팀 훈련에 복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확실히 한국영 선수처럼 노련한 선수가 출전해서 중원에서 밸런스를 잡아준다면 흔들리던 강원의 수비 밸런스가 안정감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포항과 제주의 경기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주는 3백 라인에서 이 정훈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고 나서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 측면 미드필더 정우재 선수도 부상이에요. 이 왼쪽 라인의 수비가 굉장히 헐거워진 상태죠. 이 측면 공략이 장기인 포항을 상대로 이 제주가 버텨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대구 원정에서 정훈 선수가 부상을 당한 뒤 제주가 최근 4경기에서 무려 12실점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비 라인이 크게 흔들리는 제주가 포항 원정에서 상승세의 포항을 잡아내기에는 무리인 상황이겠네요. 그럼 마지막 서울과 대구의 경기는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서울은 경기 운영 측면은 리그 최고 수준이고 또 일류첸코의 합류로 공격력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서 그 센터백 이상민, 황현수 선수의 실수로 실점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스마르 선수의 부상 공백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레프트백 이태석 선수도 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가 없죠.
굉장히 조직적인 폭백 라인과 이 옵사이드 트랩이 장점이었는데 이 수비 라인의 장점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중앙 수비수들의 실수만 나오지 않는다면 서울이 우세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최근 2경기 연속 미스가 나왔던 만큼 이번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서울의 우세를 예상하시면서도 서울 중앙 수비 라인의 미숙한 모습들이 나오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위원님 분석을 정리하자면 전북과 성남의 경기는 승무, 울산과 수원의 경기는 승, 김천과 인천의 경기도 승, 수원과 강원의 경기는 승무, 포항과 제주의 경기는 승, 서울과 대구의 경기는 승무 이렇게 분석하셨습니다. 이번 주말 승무패 36회차 대상 경기 중 K리그 6경기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저희 분석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기를 보시고 현장에서 못 보신 경기들은 풀 경기 영상으로 분석을 통해서 꼼꼼하게 승부 예측 분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K리그는 물론 다양한 리그 경기들에 대한 분석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